기술창업대학원 유창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들 지지난주부터 학술 포럼은 돼가지고 지난주 우리 창업대학원 시범 강의, 이번 주 연합창업대학원 시범 강의 거의 3주에 걸쳐가지고 다들 고생 많으시죠. 오늘 마지막이고 오늘 2시간 정도만 좀 버티시면은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습니다.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는 의미로 다들 나중에 수료증 잘 받아보시고 수료증 잘 챙기시고 그걸로 나중에 장학 혜택 어느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좀 고생만 좀 더 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이니까. 자, 아까 제가 채팅창 보니까 우리 일본으로 홍지석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홍지석쌤 반갑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랑스러운 그녀, 우리 또 윤가람쌤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영순쌤, 이문순쌤, 권영갑쌤님, 아까 위에 또 몇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자, 우리 박기혁쌤도 오셨고, 문영호쌤도 오셨고, 자, 박상현쌤님, 12기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윤성호쌤 13기 예비신입생 들어오셨네요. 제가 예비신입생들한테 지금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에 계신 또 12기 김윤화쌤도 오늘 오셨네요. 반갑고, 우리 또 12기 김화희쌤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황정식 선생님 아마 13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우리 또 12기 고광혁쌤도 오셨고. 자, 다들 시간 맞춰서 아주 잘 많이 들어오셨네요. 금요일인데, 자, 프라이데이 나잇을 또 이 수업 들으신다고 아주 알차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금요일 갔더라고요. 학교에서 일로 대연동 넘어오는데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교통 상황이. 또 하필이면 또 제가 좀 지난주에 차 고장 나가지고 수리 맡기고 이번 주에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미션 엔진 경고등이 노란불이 떠가지고 또 조마조마해가지고 오는 길에 그냥 서비스 센터 잠시 들렸다 온다고 이 러시아에 딱 막혀가지고 제가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도착해가지고 지금 좀 아직까지 숨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또 우리 이문순 선생님 오셨죠. 이문순 선생님하고 이런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문순 선생님 남편분이 그 블루엔즈 아마 창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시다가 이제 나오시면서 블루엔즈 창업하셔가지고 이제 사업자를 내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가 제 자동차 오늘 수리 고장나는 것 때문에 겸사겸사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같이 소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냥 오늘 제가 느낀 그 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 자동차는 여러분들 필수품이고 실제 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시죠. 지금 세상에 살고 계신데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아끼시고 그다음 자동차 어디가 고장나면은 아마 일이 손에 안 잡히실 겁니다. 운전하실 때 아주 불안불안하고 운전할 때 불안불안하다는 게 너무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죠. 오늘처럼 이렇게 빨리 강의 와야 되고 시간이 쫓기는데 차가 지금 경고등이 딱 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등의 의미가 경고등 때문에 괜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경고등을 꼭 알람을 줘야 되느냐?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알람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자동차의 경고등, 경고 알람이 꼭 운전자가 알아낼 필요가 있느냐? 꼭 운전자가 알 필요가 있느냐? 진짜 위험한 상황, 이런 threshold 임계값이라고 하죠. 임계값 이상이 딱 됐을 때 정말 차에 데미지가 올 정도의 그 문제라면은 운전자에게 바로 경고를 주고 차량을 정지시켜서 바로 견인을 한다든지 서비스센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요즘에 차량도 첨단화가 돼가지고 각종 센서들이 다 달려들죠. 모든 엔진이든 모든 미션이든 냉각수든 제가 지난주는 냉각수 계통이 지금 터져가지고 한 2주 정도 걸쳐 수리를 쫙 다 받았는데 그런 치명적인 것들은 실제 빨간색의 알람을 주죠. 빨간색 경고등을 줘가지고 운행을 중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노란 경고등이 있습니다. 실제 노란 경고등 큰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주의하고 시간 날 때 정비소 가서 점검을 받아라. 그런 차원의 알람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뭐든지 경고등이 떠버리면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운전을 아주 조마조마하게 하죠. 저도 차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경고등이 딱 떠버리면 아주 조마조마해지죠. 특히 이렇게 또 뭐가 딱 일이 겹쳐지면은 심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경고등이 실제 운전자한테 알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런 알람에 대해서 많이 좀 경고를 받게 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알람을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고 그런 알람이 바로 서비스 센터에 직접적으로 바로 그 경고등이 정보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저한테 코어를 부르는 거죠. 아니면 견인을 바로 불러준다든지. 그게 결국에는 차량 IoT 아니겠습니까? 커넥티드 카가 될 것이고, 차량들인 센서들의 정보가 내 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차의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 센터에 바로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요즘에 저는 제 차에는 유심칩이 없어가지고 네트워크가 안 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런 기능들이 다소 좀 달려서 나오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운전자, 소비자에게는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경감시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가가지고 이제 정비를 받고 나오게 되고,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분야도 실제 이 자동차 정비 없어서는 안 되는 창업 분야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창업이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 이런 벤츠에서 딜러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정비소를 하나 창업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창업 멘토링을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그때 좀 나눴었거든요.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이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그것만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고객들이 당신네 가게에만 올 것이다라고 그때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제 솔직한 마음을 그때 전달했었습니다. 실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이런 경고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몰래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이 경고등의 실질적인 의미를 좀 제대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은 빨간색, 노란색 두 종류의 색깔로만 구분하는데 더 좀 카테고라이즈를 좀 시켜가지고 빨간색이더라도 정말 운행을 중지해야 될 빨간색이 있고, 그래도 다음 서비스 센터 갈 정도의 그 거리, 적상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경고등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요즘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빅데이터 세상인데 그런 데이터 다 축적해가지고 정비소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급하게 갔는데 다행히 오는 길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옆에 들렸습니다만은 차량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혔습니까? 6시 마감인데 제가 6시 5분에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반갑게 안 맞이하죠. 제가 5시 50분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자기가 연락 주겠다 하더니 연락 안 오더라고요. 가니까 자기도 좀 뻘쭘뻘쭘하고 있던데, 금요일날 마치는 시간에 업무가 들이닥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제 소비자 입장에서만 좀 더 생각해 줬다면은 서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제가 가서 이게 노란불이 떴다고, 미션 엔진에 관련된 불이거든요. 그게 떴을 때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내일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타도 되느냐, 저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멘트만 저한테 줬더라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조마조마 안 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었겠죠. 그게 사람에 대한 뭡니까? 이게 말빨 아니겠습니까? 실제 고객을 살짝 녹이는 그런 말투.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엔진 문제 아니면은 뭐 뒤에 배기가스 문제인데, 배기가스 문제면은 타시는데 뭐 지장이 없을 거고, 엔진 문제라면은 심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속도도 많이 못 내겠고 아주 조마조마하게 왔었죠. 그게 또 내일 또 주말인데 주말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또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차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또 이런 다른 경고등이 떠버리니까 저는 이 차량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동안 수리를 2주 동안 맡겨놨는데 이런 경고등이 뜰 거라고 자기들이 예측을 못 했느냐. 요즘에 차량이든 기계 장비들이 다 뭡니까?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기술로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정비소를 차린다든지 이런 관련된 창업하실 분들은 실제 앞으로 이런 정비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고객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왔을 때 응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 사람의 데이터를 계속 받아와가지고, 그게 IoT망 있고 빅데이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차량 내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이 넘어오면 지금 이 정도 데이터면은 이게 앞으로 1000km, 10,000km 후에 충분히 고장률 확률이 높을 확률이 난다.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고객들한테 미리미리 공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고객들이 저 같은 사람도 무조건 그 가게만 갈 것 같습니다. 갈 겁니다. 예, 그런 식의 정비 창업 아이템들을 충분히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실제 요즘에 정비소 가보시면은 고객센터, 고객 쉼터가 있죠. 쉼터에 앉아 계시라고 자기들은 다 고쳐줍니다. 고쳐만 주고 실제 진행 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말을만 하는데 소비자들은 마음은 안 그렇죠. 실제 내 심리는 내가 전체가 제대로 고쳐지는지 그걸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남자분들 다 가질 것입니다. 보통 잘 아는 카센터 가시면은 사장님 고칠 옆에 다 붙어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냥 보는 거죠. 그게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고 내 차가 제대로 고쳐지는지 아닌지 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정비소들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그런 최적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소비자들은 그런 깨끗한 환경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3시간, 4시간 무작정 기다리라 하죠. 그런 것보다 옆에 와가지고 같이 보면서 하면 오히려 금방 시간이 가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 내가 내 차가 어디에 제대로 고쳐지는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밌고 시간도 금방 가고 자동차에 대한 좀 지식도 좀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많아지는 건 아니고 요즘에 얼마나 기술 좋습니까? 그 정비사들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그런 정비용 안경을 끼고 정비용 헬멧을 끼고 정비용 장갑을 끼고 그러면 여기에 다 IoT망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거 고치는지 카메라 통해서 다 이게 녹화돼가지고 이게 녹화된 영상이 스마트폰에 전송이 되든지 고객센터에 있는 TV, 전용 TV에다가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디에 실제 고장이 났고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된다면 그 카센터는 아주 인기가 높아질 거라 봅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카센터 전혀 없죠.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개인 사업자로 내 카센터를 연다고 하면 저는 그런 서비스를 할 것 같습니다. 장비 값이 좀 들겠지만은 초기 비용이 좀 듭니다만은 그런 식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면 고객들은 믿고 맡기죠. 실제 이런 차들은. 특히 요즘 차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좋고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1호 보물이라고 했죠. 내 보물을 아무 때나 맡길 것이냐? 이제는 아니란 거죠. 자기가 거르고 골라서 내가 원하는 데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 충분히 좋을 것이고, 오늘 제가 선언이 길었습니다만 너무 조마조마했고 차를 고친 지 이틀 만에 또 이렇게 경고등이 이상한 쓸데없는 경고등이 뜨니까 이게 쓸데없는 거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쓸데없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는 아마 그 고객센터하고 좀 큰 소리 치면서 좀 싸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큰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수업 때문에 그냥 점잖게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문수 선생님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남편분 블루핸즈, 현대차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을 거죠. 그걸 매뉴얼대로 이제 따라야 될 거니까 나중에 개인 창업을 하신다든 자기 개인 사업자를 내실 때는 이런 서비스를 가미하게 된다면 그게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틈새 시장이고 남들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저 같은 남자들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실제 내 차 제대로 고쳐지고 있나? 이거 덤탱이 아닌가? 실제 제일 의심하는 게 덤탱이죠. 그런 덤탱이 때문에 나왔던 그런 자동차 정비 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티나게 그래 흥행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았죠. 실제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고장난 부분 아니면 접촉사고 난 부분 사진 찍어가지고 이 앱에 올리면 이거 플랫폼이죠. 자동차 정비사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견적을 던지죠. 나는 이거 10만 원 해준다. 5만 원 해준다. 5만 원짜리 갔더니 결과 좋으면은 그쪽에 점수 올라가고 그 사람들 몰릴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걸 원한다는 겁니다. 덤탱이 아니고 원래 20만 원에 할 수 있는 건데 10만 원 해주면 의심을 할 텐데 원래 20만짜리를 40만에 부르면은 덤탱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덤탱이를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덤탱이란 말이 내 차가 제대로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은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사람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게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선되지 않고 다 그냥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짓고 안에 서비스 내용들은 똑같거든요. 그런 개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든 근데 우리 고객들 데리고 와가지고 덤탱이 씌우고 할 거냐. 그런 데만 이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누군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되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사람들은 아마 모시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예, 기본적으로 정비 기술은 가지고 계실 될 것이고, 정비 기술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노래했던 게 제 서비스센터 아래에 가서 냉각수 교체했는데 그 냉각수 교체하고 나면은 이제 안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은 공기를 마지막에 빼줘야 되거든요. 압이 남아있으니까. 그 압 빼는 과정이 있는데 압을 덜 뺐더라고요. 실제 다 고쳤다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출발하자마자 한 2km 지나니까 또 쿨런트 레벨로 해가지고 냉각수 레벨이 확 낮다라 또 경고, 빨간색 경고 뜨더라고요. 위험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갔죠. 열어보니까 또 바닥에 냉각수 보조통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뚜껑 여니까 공기가 샥 빠지면서 쫙 불불 끓어오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당연히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온단 말이거든요. 빠져나왔으니까 당연히 빠져나온 만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도 안 하고 뚜껑 닫고 됐다고 가라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또 가니까 정비소에서 나오기도 전에 1m 움직이니까 빨간불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봐라고 또 냉각수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만 자기들이 고기 기후통 또 서비스 위에 고객센터가 잠시 쉬고 있으라더만 차 들고 올라가더니 뭐 뚝까뚝까 했나 봅니다. 그런 걸 제가 못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미케닉이 내려왔는데 미케닉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통 서비스센터 갔을 때 여러분들 그 미케닉들의 노하우라든지 연륜, 그다음에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그런 이력들 보고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래 단고를 자기가 잡고 한번 맡겨보고 제대로 해주면 단고를 삼고 이래 하는데 보통 젊은 친구들 하는데 잘 안 가시죠. 다 보면 현대에서 몇 년, 한 30년 근무하시다가 자기가 현대 나와가지고 뭐 불렌지를 내시든 자기 사업소를 내시든 이런 식으로 경력 있는 분들한테 차를 맡기지 않습니까? 차는 당연히 우리가 빅데이터 많으면 똑똑해지는 것처럼 차량 정비사들도 많이 해보고 우리 의사처럼 임상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많은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나 담당 미케닉이 왔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머리 뭡니까? 요즘 투블러 가는 거 이래가지고 뭐 머리 노란색 물들어가 그런 애가 딱 나오더라고요. 담당 미케닉이라고 설명해 놨더라고요. 나 기가 찼습니다. 딱 그 모습 보는 순간. 이런 젊고 이제 경력 해봤자 뭐 1, 2년밖에 안 되는 애한테 내 차를 맡겼구나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참 그때 좀 기가 좀 막혔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틀 만에 또 다른 경고등이 딱 떠버리니까 이거 믿고 맡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는 실제 남자분들이 맡길 때 정비사에 대한 이력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고치는지 그다음에 견적을 덤탱이 씌우지 않는지 모든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 실제 아주 작은 시장입니다만은 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발품을 다 팔죠. 실제 남자분들이 이런 발품을 안 팔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누군가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문순 쌤이 실제 남편분이 하시니까 좀 나서셔가지고 남편이 안 하더라도 주변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좀 줘가지고 아마 저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아닐 겁니다. 남자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은 공통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만 이런 정답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비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불티나게 아마 문전성시 이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너무 말씀이 제가 말이 많았네요. 좀 화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거리 가야 되는데 또 저 차를 못 타겠구나 하는 좀 그런 좀 불안감에 아쉬운 마음에 제가 넋두리를 좀 했네요. 죄송하고 우리 또 김갑권 쌤도 오셨네요. 네. 오시자마자 저희 넋두리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우정 쌤도 마지막 수업인데 또 마지막에 오셨네요. 우리 김도하 쌤도 오늘 여전히 오셨고, 자,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까? 아이고, 또 감사한 말씀 하시네. 소중한 지식 열심히 담아가세요. 본인 담아가셔야지. 남한테 담아가라 하지 마시고, 담아가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또 현미 쌤도 오셨고, 쌤도, 예, 우리 12기 박기엽 쌤도 오셨네요. 예, 말씀 저도 공감이 됩니다. 비슷한 경고등권으로 오토큐 입고했다가 직영으로 재입고했는데 별다른 정비 없이 로그 기록만 지우고 지금껏 잘 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맘 졸이고 운행했었네요. 맞죠? 실제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가보면은 별 문제 자기들이 봤을 때 별 문제 아닐 거다 싶으면 그냥 경고등만 살짝 지워버리죠. 또 경고등 뜨면 그때 또 다른 대처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경고등이 우리 소비자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냐. 그런 게 내 스트레스 안 받게 하게끔 그쪽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를 해주고 당연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관리하다가 이제는 관리를 넘어서서 진짜 정비를 받아야 될 쯤에 경고를 줘가지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주면 소비자도 더 안심하게 탈 수 있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경고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예, 적당한 경고는 무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동차는 무시할 수 없는 장비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는 경보 시스템이 너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김정호 선생님 13기시네요. 이름이 제가 그냥 낯설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자 보고 들어오셨네요. 저도 차 워런티 남아 있는데 정식센터 서비스센터의 서비스에 대하여 스피커 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그 학교에서 만나면 이런 불만을 많이 같이 토론 좀 하시고 실제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 이 실제 이런 정비소 창업 일반 정비소가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거에 대한 서비스 해주면 대박 칩니다. 실제 저는 대박 칠 거라 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대박 치면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는 거 보면 대박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최지훈 쌤도 아마 13기인 것 같네요. 예, 13기 최지훈 쌤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 오늘 13기 분들 그래도 마지막인가 몇 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금요일 밤이신데 다들 뭐 코로나니까 이제 금요일도 금요일 같지가 않죠. 예,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그냥 제 목소리 들으면서 한 2시간 남짓 수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넋두리 한다고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시간 잘 가네요. 넋두리 하면 진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만하고 오늘 그래도 소개의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무리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제 예고를 드렸죠.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업계획 작성인데 아마 오늘은 창업 아이템 발견하는 내용만 좀 다루다 보면 시간은 거의 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오늘 그래서 사업 아이템 발견 및 사업계획 작성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고, 자, 창업 기회란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기회가 본질적인 속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창업 기회가 매력적인 기회냐, 그 다음에 시기가 적절하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혹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4가지가 만족하면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정비업을 생각해 봅시다. 매력적인 기회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 댓글창에 2분도 나오십니다만은 남자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 하셨을 겁니다. 경고등 끄면은 다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운전을 제대로 못 하시죠. 식은땀 나고. 특히 빨간 경고등 뜨면요. 지난주 제 차가 그래 냉각수가 밑에 워터펌프가 터졌는데 워터펌프 터지면서 냉각 라인하고 다 샜거든요. 새고 웬만큼 냉각계통 다 이번에 다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신호 가다가 딱 서면은 저는 앞차에서 뭐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흰연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새니까 안에 엔진 온도 높으니까 그게 증발하는 거죠.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몰랐죠. 그러다 잠시 뭐 물 산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내 차에서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딱 그렇게 차에서 연기 확 올라오면은. 저 옛날 대학교 때 20대 초반에 처음 차 사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 소나타 2를 샀었는데 현금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잘 타고 다녔죠. 돈도 없는 시절에 기름값 하루에 소나타 2 그때 연비가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만 원 꼴로 그냥 길거리에 뿌리고 다녔거든요. 타든 안 타든. 한 달에 기름값 최소한 30만 원 나갔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연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가다가 차 퍼져버리고 학교 정문에서 내렸습니다. 정문 올라가는데 차 퍼져가 그 견인차 끌려갔었는데 덜덜덜 하죠. 얼마나 그때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멋으로 살 나이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가니까 그때 뭐 냉각수 다 터져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냉각수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만 타면 냉각수가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럼 좀 지난주에 냉각수가 그랬는데 예, 냉각수는 빨간등이 위험하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불을 떠주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죠.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방금 드린 차량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가보시면은 한 100m, 50m만 정비 그 가게들이 있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정비소를 낼 것이냐. 블루핸즈, 뭐 오토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냥 골라서 가거든요. 골라서 가지 않고 내 가게에만 올 수 있도록 역으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그게 결국 매력적인 기회란 거죠. 우리는 블루핸즈, 오토큐랑 달리 당신의 차량 이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내 차가 뭐 네트워크 망이 없든지 IoT 센서가 안 달리고 커넥티드 카 기능이 없더라도 그것을 이 차에서
뭐 장착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내 차 옛날 뭐 20년 된 차인데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죠. 그게 결국에는 소비자에 아주 큰 가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차량 정비가 지속적이죠. 당연히 이거는 서스테이너블 하죠. 차량 우리가 안 타고 다닐 수 없는 거니까. 이제는 또 어떻습니까? 공유 경제는 넘어가 되면은 당연히 나는 구독만 하고 내 차를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려면 그 공유 경제 회사에서 차량을 관리를 할 것이고, 차량 관리는 차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지속적으로 계속 서비스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록적인 이건 맞고, 이것도 맞았고, 이것도 맞았고, 시기적절하냐? 자, 방금처럼 이런 갈증을 가진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기적절하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 누가 좀 해주면 좋겠네. 해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가지가 맞아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비자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에 대한 차량 정비업 창업해보자. 라고 뛰어들면은 성공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올해 뭡니까?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든 이렇게 창업 아이템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자기가 정비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정비사 자격증 가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만 제대로 딱 제공해 주면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계속 자동차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계속 이쪽만 이제 몰입되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전부터 계속 좀 느끼는 거였었고. 예, 그게 시기적절합니다. 실제 옛날 차들은 실제 엔진에 연기가 나고 서야지만 차량들이 실려갔거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거 전에 경고등이 떠가지고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경고가 너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불안감을 소비자에게는 안 주고 차량 정비업소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를 이게 이제 정말 실질적인 관리죠. 그래야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어제도 자료 드렸습니다만은 그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에 뭐 센서를 달고 장비를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평균치보다 내가 낮더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갑다. 그때부터 병원 갈 때까지는 그 사람 물도 못 마십니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내가 큰 병 아닐까,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죽을 병 아닌가. 그렇죠. 다들 그러시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원격 진료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지병이 있는 분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병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한테는 괜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분야에는 필요한데 너무 전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격 진료도 마찬가지고 차량들 경고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창업기회 창이라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창업기회 창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한 4년, 5년 정도 지나야지 시장이 열리거든요. 시장이 열리고 그 시장은 보통 10년, 11년 사이에 한 5, 6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때 그 10년 지나면 그 시장이 닫혀버리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사업이 벌써 이 정도 왔죠? 지금 10년, 15년 넘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창이 닫힐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스마트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고민할 시기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애플에서 아이폰 1 시리즈 내고 1년 뒤에 갤럭시 시리즈 1이 나오고 그때쯤이 이제 시작이었죠.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창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안 열리니까 LG든 노키아든 모토로라든 고민하는 거죠. 기존에 잘 만들던 피처폰 가지고 사업하면 되겠구나.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스마트폰 넘어간다. 계속 그래 고민해 있다가 결국에는 삼성, LG 이렇게 올라왔을 자기 이제 그때 시작한다. 이거 늦어버리니까 이도 저도 아니도 가다가 이제 창이 닫혀보니까, 대선 안 되니까 LG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하자. 내가 가자.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업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자, 보시다시피, 창업가의 개인 특성 잘 아셔야 되죠. 본인의 특성. 내가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냐.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을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당연히 창업이 말하는 대로 다 쉽게 풀리면 너로 나도 할까 100명이면 100명 다 창업을 하시겠죠. 근데 100명 중에 1명도 나오기 힘든 게 성공 창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인 즉슨 자기가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위험 부담감, 기업가 정신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위험 부담감이죠. 위험 부담감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나 여력이 있느냐.
그런 의지가 없는 분들은 기업가 정신이 낮다라고 하죠. 그런 분들 창업하시면은 정말 힘드시고 창업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인 특성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돼도 내 아이템이 이렇게 좋고 내가 창업까지 으쌰으쌰 할 수 있다. 근데 내 제품이 지금 트렌드에 걸맞지도 않고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너무 뒤처질 수도 있고 그다음 시장이 안 열렸을 수도 있고 그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트렌드, 기술적인 트렌드, 뭐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제도적인 변화. 우리가 뭐 원격 의료한다고 와 난리 칩니다마는 막상 딱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냈더니 이거 불법이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다 불법이네. 아무것도 못하죠. 우버가 잘한다고 한다니까. 그럼 우버 같은 거 우리나라 만들자. 타다 해가지고 해보자. 불법 해가지고 바로 뭐 딱 접었지 않습니까? 접고 뭐 다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다 불법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치 제도적 변화가 뭐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 분석 잘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political, 그다음에 economical,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technological, 기술적으로 내 기술이 지금 이 시장에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트렌드 분석을 제가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창업 개인적인 특성을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교육을 하면 기업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본인이 계속 연말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트렌드 분석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뭐 나은 안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더 전파시켜 드리고 하는 이유로 제가 환경 트렌드 분석을 계속 해드리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야지만 본인 제품 나왔을 때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 패스트 분석을 말씀을 드렸고, 자, 창업 의도 파악하기, 이건 본인에 대한 창업 역량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합창업대학원 시범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올해 3월부터 한밭대학교 김명숙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아마 창업자 역량 관련된 그런 수업일 텐데요. 거기서 이런 것들 다 다룰 겁니다. 실제 개인의 창업자 역량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팀 짜가지고 뭐 아이템도 선정해보고 이런 재밌는 수업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 다루실 거고, 실제 우리도 뭐 우리 대학원 들어오시면은 창업자 역량 분석을 하시죠. 레포트를 내드리고 뭐 중간고사 치고 이래 합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창업자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게 저희가 이게 3개월마다 실제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그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를 3개월마다 본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6개월마다죠. 과목 매 학기 바뀔 때마다 제가 그 레포트를 내드리거든요. 본인이 테스트 해보시고, 한 학기 지났을 때 본인의 또 창업 지수가 또 얼마나 올랐고 내렸는지 그런 게 보시고,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분석해 보시면서 자기가 라고 하는 건데 낮아지면 저희도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지 그 고민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뭐 이게 많이 보셨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다 아시죠? 뭐 잘 아십니다만은 실제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연배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고, 젊은 애들, 대학생들 위주로 이런 거 회의할 때 많이 하죠. 실제 시끄럽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와 시끄럽게 해가지고 폭풍 속에서 와 시끄러우면서도 거기서 결론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브레인스토밍 아닙니까? 어떤 주제를 던지고 거리낌 없이 자기 할 말 계속 하면서 결국 하나의 주제로 몰아가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죠. 네, 규칙은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은 당연히 얘기 잘하다가 막 뭐라 하면 그 사람 주눅 들어가지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린다든지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비판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보다는 뭐든지 말해봐라. 와, 던지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는 게 과정이 우리의 브레인스토밍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질보다 양이니까 양이 많은 걸 통해서 결합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계속 모디파이 해가지고 개선된 거를 끄집어내겠다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방식입니다. 자, 뭐 계획과 진행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면에 브레인 라이팅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팅, 손으로 글로 쓰는 겁니다. 메모지 줘가지고. 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실제 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회의를 해보면은 말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해놓으면 그 사람 10번 말하고 있죠. 근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짜증이 나죠. 실제 나도 말하고 싶은데 다 기회를 빼앗아 가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말하지 말고 종이에 대해서 다 쓰라. 말 못하는 사람도 글로 쓰라면 잘 쓰는 사람들 많죠. 아주
명료하게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장점을 발휘해가지고 브레인 라이팅이 나온 겁니다, 실제. 소밍과 라이팅의 뭐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뭐 랜덤 링크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랜덤입니다. 그 다음에 링크니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없는 것들끼리 연결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창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뭐 잘하는 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거하고 매칭이 잘 되면은 이게 성공이 된다 했죠. 근데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100개 중에 99개는 이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다 창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원하는 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이 결국엔 랜덤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이 소비자하고 어쩌면 맞아질 수도 있는데 제대로 맞아지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다. 결국은 랜덤이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대 관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연결시켜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연결될 수 있구나. 그렇게 서로 관계성을 유추해 나가면서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랜덤 링크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인의 말만 잘 따른다. 뭐 얘가 해결할 주제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라. 지금 LG든 삼성이든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겠죠. 이 아이디어로. 자, 이게 주제고요. 랜덤 링크로 조합할 대상이 연결할 대상을 강아지하고 연결시키고 있다. 스마트폰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보겠다. 라는 주제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속성을 봐야 되는데 저 강아지 속성은 주인의 말 잘 따른다. 주인의 말만 잘 따른다네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짖는다. 이쁘게 꾸며줘야 한다. 난 목욕도 시켜줘야 된다. 이런 특성이 있고, 자, 이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걔하고 강아지하고 스마트폰 연결시켜 봐가지고 뭐가 나올 것이냐? 별로 관심 안 가지겠죠. 근데 이거 관심 연결시켜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랜덤 링크의 하나 아이디어죠. 자, 주인의 말만 잘 따른다 보니까 음성 및 지문 인식을 적용해서 잠금 기능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스마트폰 던져주면 누구나 다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말만 들으라 했으니까 내 지문, 내 홍채, 내 음성 아니면은 내 얼굴 인식 아니면 내 핸드폰 못 사용하게끔 딱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분실 자동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기능 이런 기능들도 있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도 뭡니까? 발렛 기능들이 있죠. 내가 차에 내릴 때 그다음에 뭐 발렛 맡길 때 차 타고 도망가고 그런 경우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뉴스에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럼 내 차에 비밀번호 설정해가지고 딱 인식해 놓으면은 뭐 어디 뭐 멀리 못 간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못 한다든지 그렇게 딱 막아버리죠. 그다음에 다른 기능 사용 못 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짖는 경우 위급 상황 시 경보가 울리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게끔 요즘 이런 기능도 많죠. 그다음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접목시킬 수 있는 구조로 외관을 만든다. 이쁘게 꾸며줘야 되니까. 액세서리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서브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뭐 케이스 시장도 있고요. 뒤에 손가락 거는 이런 시장도 있고 엄청나게 나오죠. 저도 케이스를 따로 샀고요. 보면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케이스 따로 구매하시고 뒤에 뭐 손잡이 이런 거 다 따로 구매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가적인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치주를 하니까 자, 얼룩 때문에 또 하시죠. 그 다음 앞에 필름도 붙이시고, 뭐 이런 또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장도 만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얼룩이 묻지 않는 그런 또 재료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강아지랑 스마트폰이랑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실제 해보시면은 좀 머리 아프죠. 야, 어떻게 해볼까. 그렇다면 이 징검다리 조합할 대상에 대해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제대로 된 파악이 내가 원하는 제품하고 어떻게 매칭을 어떻게 시켜볼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보면, 뭐, 말은 쉽지만 해보면 재밌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제 스캠퍼가 나오네요. 자, 오늘도 제가 뭐 시간, 마지막 수업입니다만은 제가 원래 마지막 수업이라서 여러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시간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10분만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쉬셨습니까? 예. 예, 웬만하면 제가 좀 일찍 마쳐드리겠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쳐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3주 동안 달린다고 저도 알고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는데 오늘 조금 일찍 마쳐가지고 예, 서로 좀 충전을 합시다. 충전을 하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뭐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연합창업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 강의안을 좀 짜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다음 아까 했던 거 계속 하면은 스캠퍼 기법이 있습니다. SCAMPER 이니셜만 따서 스캠퍼라고 하죠. 어떤 이니셜이냐?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스캠퍼 구성이 첫 번째 substitute 대체하기에서의 S를 따왔습니다. 자, 기존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다른 누가 다른 성분이라면 등과 같이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 substitute 대체하단 말이죠. 원래 이거였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충분히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입니다. combine 결합하다, 합치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 보기 위한 질문으로 새로운 무엇과 무엇을 결합시키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 A adapt 적용하다. 기존의 생각을 다른 상황에 알맞게 적용해서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재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과 비슷한 것은 이것과 다른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과거에 비슷한 상황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적용하기죠. 실제 창업자들이 하는 거. 기존에 했던 거 좀 바꿔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볼까?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adapt입니다. 다음에 M은 modify, 아니면 magnify, minify도 있고요. 다 M으로 시작하죠. 변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 작은 것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큰 것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제품을 좀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의 특성이나 모양 등을 변형하거나 확대 또는 축소해서 새로운 것을 재생성할 수 있도록 색깔이나 겉모습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높이와 고도를 올릴 수 있겠냐, 아니면 양이나 수치를 줄일 수 있겠냐, 아니면 미니파이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 아이템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M입니다. 스캠까지 했죠. 그 다음 퍼네요. P. put to other uses. 다르게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기존의 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가공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 아니면 만약 일부분을 바꾸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템을 또 올릴 수 있겠다. 다음에 E입니다. eliminate. 제거. 기존에 복잡했던 것 중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간소화시켜서 만들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생성해낼 수 있도록 무엇을 소거해볼까? 아니면 특정 부분을 제거했을 때도 작동에 어떤 변화가 있겠냐? 큰 문제는 없겠느냐? 기능상 없어되는 부분이 있겠나? 이런 거 빼버리면 당연히 금액적인 세이브도 될 것이고 사람들한테는 더 싼 값에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제거하기도 하나의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다음에 마지막 R입니다. reverse, 보면 rearrange.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rearrange, 정리를 새로 한다든지, 뭐 비슷한 내용이죠. 어떤 것의 순서나 모양들을 거꾸로 해보든지, 아니면 배열을 다시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무엇을 재결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면 반대로 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위아래를 바꾸면 또 어떻게 되냐? 안과 밖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SCAMPER, 스캠퍼를 통해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 창업 아이템들 개발할 때.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봅시다. substitute, 대체하기. 그러면, 자, 사용 용도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적용 사례입니다. 치킨, 족발 등의 전단지 시장. 우리가 지금도 뭐 전단지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배달의 민족 나오면서 전단지 시장 많이 죽었죠. 그래도 노인분들은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배달의 민족의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많이 충분히 피부로 느끼실 텐데, 플랫폼이긴 한데, 플랫폼 내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결국 뭡니까?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거든요. 자동차 너무 많은 정보 알람 뜨면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애매한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 하면
결정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겠다. 딱 결정한 순간에 들어가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딱 나오죠. 싼 값에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먹을지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스트레스 받다 결국은 지금 9시까지 무조건 배달시켜야 되는데 9시 넘어버리면 밥도 못 먹고 쫄쫄 굶다가 이제 짜증만 나게 되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실제. 그런 것처럼 뭐 배달 민족도 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누군가 개발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체제가 나올 수 있겠죠. 사람들 다시 또 글로 몰릴 것이고. 이런 앱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진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길어봤자 수명이 몇 년도 안 됩니다. 실제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업 4가지 요소. 지속 가능성이 나왔었죠. 지속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은 계속 발생될 것인데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내 아이템을 피보팅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단지 시장을 배달의 민족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전단지 직방에 또 대체를 했죠. 이런 것처럼 대체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서비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대박 아이템들이 나왔죠. 얼마나 대박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거머쥐지 않습니까? 뭐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은 시작을 안 하고 생각만 했을 뿐이고 그 차이, 그 갭이 어마어마하죠. 실제적으로. 자, 아래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하게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색상, 터치감, 소리, 냄새 등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냐? 다른 원료나 재료를 사용해도 되겠냐? 제품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5가지만 고민하셔도 새로운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실제 아까 제가 자동차 분야, 자동차 정비업에 관해서도 충분한 룰을 바꿀 수 있죠. 제 아이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만 적용하더라도 자동차 업계, 정비업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 그런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가 완전 룰 바뀌면 완전 게임의 룰이 법칙이 바뀌죠. 다른 고객들 전부 다 우리 가게 올 겁니다. 그러면 내 가게 포화 상태 돼버리면 당연히 분점 내고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막 규모를 키워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룰은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결합하기입니다. 컴바인. 관련성이 없는 아이디어, 물건 또는 서비스를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법. 자, 예를 봅시다. 샴푸, 린스를 결합한 다기능 샴푸 2개를 결합을 했죠. 이런 거 예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자분들은 많이 쓰실 겁니다. 남자분들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요즘에? 우루오스 아시죠? 일본 브랜드 화장품. 스킨 로션. 저는 우루오스입니다. 작년부터 우루오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건성이거든요. 제 피부가 가까이서 안 보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건성입니다. 그래,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난립니다. 입을 하품하고 나면 옆이 쫙 갈라지고 피가 나고 이랬었죠. 근데 우루오땡입니다. 우루오땡을 쓰고 난 뒤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야, 기존에는 건성해가지고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이것저것 좀 발라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바르고도 우루오땡 하나만 발라도 그런 성분들이 뭡니까? 이런 건성 피부가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2가지 기능을 그냥 다 섞어버린 땡 하나에다가 그것만 바르면 되게끔. 샴푸도 그렇고요. 샴푸 린스 같이 하는 거. 남자분들 그런 거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귀찮합니까? 예. 실제 이런데 샤워하고 나면 바르고 이러면 저는 귀찮더라고요. 샤워하고 나면 안 그래도 몸이 열기 나가지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바르고 있으려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대충 바르고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갔죠. 우루오땡이. 자, 그 다음 신발과 롤러 블레이드가 결합된 신발.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세븐이었습니까? 그 탤런트 엔터테이너, 유명 가수. 이제 발 뒤에 롤러 달려있어가지고 신발에다가 뒤에 달아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한 10년 전쯤 됐습니까? 애들 다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때 그 개발한 사람 대박 쳤겠죠. 한몫 확 올리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2개를 결합한 서비스. 그 다음에 인터넷과 TV가 결합된 ITTV. 자, 이거 성공했습니까? IPTV.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하고 TV,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성격이 2개 다른 것을 그냥 결합을 해가지고 2가지를 다 쓸 수 있게끔 IPTV를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별로 성공 못했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TV는, 인터넷은 프라이빗한 환경이거든요. 개인화된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 화면이든지 내만 딱 보면서 그렇게 하죠. 주변에서 이거 내 거 같이 보면은 제가 별로 안 반갑습니다. 나만이 보는 거고,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내가 뭘 검색하는지 딱 되면 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이 프라이빗한 환경이고, TV는 프라이빗하지 않죠. 다 같이 소파 앉아가 다 같이 보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파블릭한 환경이고, 프라이빗과 파블릭이 만난 게 IPTV인데, 두 개의 성격이 좀 정반대죠. 그러니까 IPTV를 통해서 내가 네이버 검색하고 가면은 내가 원했던 거지, 우리 가족 다른 일원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뭘 알아보고 하는 건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인터넷, TV 보면서 인터넷 하는 환경을 제공해 준 거는 획기적입니다만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사용할 일이 별로 있었느냐. 또 이 IPTV가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해가지고 확 줄어들었죠. 또 TV 보면 스마트폰 바로바로 검색을 해버리니까 또 IPTV 작동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스마트폰으로 한 거랑 리모컨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게 적응성이 완전 다르죠. 스마트폰 엄청나게 편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IPTV 뭐 음성인식을 통해가지고 음성인식 서비스 해가지고 바로 음성인식을 받아버리니까 또 한 단계 획기적인 뭐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파블릭과 프라이빗 한계 이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발전을 잘 못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방법으로 이 제품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구성 요소들이 결합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결합이 사용의 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들을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전혀 다른 대상이나 물체들을 합쳐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보는 생각으로 막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기존 거 이거 두 개 해보면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성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상반된 성격이라면은 결국엔 규모물도 서로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두 개의 성격을 딱 매칭해가지고 해야지 좀 성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가 어댑입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게 제일 쉽죠, 실제. 기존 거 조금 수정해 나가고 적용해 보는 거.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거, 야, 이거 여기 갖고 와가 좀 해볼까. 제일 쉬운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카피 가깝죠. 카피하고 모방하고. 온도계를 체온 측정에 적용한 체온계. 똑같이 온도계를 체온에 하니까 체온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커피숍 경영을 모바일 게임에 적용한 I love 커피라는 게임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다른 맥락에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이 있느냐, 내가 빌려올 수 있겠냐,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겠냐, 어떻게 다른 것을 응용할까, 아니면 이 집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 혹은 뭘 모방해 볼 것이냐, 이러려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트렌드 분석하는 게 결국에는 적용하기에 가깝거든요. 남들이 지금 뭘 하는지 쫙 보는 거죠. 보면서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네. 아니면 못하더라도 와, 저 시장 지금 크고 있구나. 저 시장으로 좀 관련된 아이템을 하면 좋겠네. 그런 것처럼 적용하기에 가깝죠. 남들이 하는 걸 계속 보는 것이. 예. 그래서 적용하기가 무궁무진한 갈등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다음에 modify입니다. 수정하기. 자, 바람개비를 변형한 풍차. 그다음 평평 화장지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엠버싱 화장지로 바꾸고. 다음에 컴퓨터 기능을 너무 많은 기능들 빼가지고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나온 게 아이패드, 뭐 킨들, 아니면 뭐 노트북. 실제 우리가 노트북 기능 막강하지는 않죠. 데스크탑에 비해서는. 데스크탑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꼭 해야 될 기능들, 뭐 워드 기능, 뭐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노트북에 넣고, 또 그게 또 무겁고 하니까 결국에는 태블릿이 만들어지고, 태블릿도 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문서 작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쁘게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가 텍스트 보낼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급할 정도의 용도로 쓴다면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정하고 미니파이 하든지 모디파이 하든지 아니면 매그니파이 하든지. 자, 형태나 품질을 바꿔보면 어떨까? 음이나 색깔의 소리, 느낌을 바꿔보면 어떨까? 다 바꿔본다는 거, 수정한다는 거죠. 자, 형태나 과장한다든지 축소하면 어떨까? 아니면 어떤 기능을 좀 더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 나왔을 때 다 수정하기 개념으로 계속 나왔었죠. 처음에 핸드폰만 전화만 하다가 텍스트 기능 넣었다가 캠코더 넣었다가 사진기 넣었다가 mp3 들을 수 있게끔 그 음원도 넣을 수 있게끔 했다가, 그래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드웨어죠. 바꿨죠. 화면을 돌렸다가 옆으로 눕혔다가 접었다가 뭐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래 하다가 결국에 스마트폰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LG가 지금 못 버티고 있죠. LG는 하드웨어적으로 계속 승부수를 던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LG에서 나오는 폰들이 보십시오. 하드웨어적으로 승부를 던지고 있죠. 최근에 지금 롤러블 폰은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만 롤러블 폰 이전에 나왔던 게 화면 옛날처럼 눕히는 거였습니다. 화면 두 개가 있었고 지금 삼성에서는 두 개 폴더블 폰이 두 개 붙어 있고 접는 폰이었는데 LG는 두 개가 접히는 게 아니고 화면 두 개가 따로 있었죠. 따로가 또 힌치 자석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 붙이고 뗄 수 있게 그렇게 되다가 이 두 개 화면을 이제는 하나는 세로로 가로로 눕히고 그런 식의 버전이 나왔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잘 만들고 있죠, 실제.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카메라도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스피커도 하드웨어죠. 카메라 기능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다음에 음질 아주 좋았었죠. 음질로 승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듣는 음질 거기서 거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했다 해서 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지 않았냐라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put other uses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자. 예를 들어 봅시다. 소뚜껑을 고깃집 불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한 사람 돈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혈압약으로 개발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부작용이죠, 실제. 비아그라의 원래 혈압약으로 비아그라 개발했는데 그게 결국엔 발기부전 치료제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기 용도가 아닌데 부작용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 저희 둘째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목회에 있습니다만은 먹고 제약회사로 유명하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제약회사에 있었는데 거기가 실제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아마 이게 임신 관련된 그런 적일 겁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먹으면 부작용이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약을 다 구매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았거든요. 안 좋게 표현한 게 부작용인데 실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작용이 다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아이들 기저귀를 어린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요술금 기저귀로 개발할 수 있고 이거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죠. 실제 뭐 최란 이충희 부부가 광고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요술금 팬티. 어른들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기능이 떨어지시니까 그런 기능을 뭐 어떻게든 바지에 지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참으로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팬티 형태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용도만 바꾼 거죠, 실제. 기술들은 기저귀 기술들이 뭐 크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용도만 대상만 달리 해주겠다. 처음과 다른 용도는 없을까? 그 사람 대신할 다른 사람은 없을까? 방금 이거죠. 애기들 쓰는 것을 어른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아니, 기존 방법을 바꿔서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 이 제품은 다른 사람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어른이 사용하는 것을 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을까?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도를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eliminate입니다. 제거하기. 불필요한 기능을 뺀다는 거죠. 자,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 꼭 날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바람을 뿜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걸 다이슨이 이렇게 발명했지 않습니까? 날개 없이도 압을 통해가지고 공기를 뿜어낼 수 있게끔. 대신에 소음은 많이 발생되죠. 당연히 뭔가 없게 만들려면, 뭔가 있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소음은 발생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안정성에서는 아주 크죠. 팬 돌아가 애들 손 잘리고 뭐 그런 문제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그런 팬이 없으니까 안정성으로는 아주 점수는 높아지는데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또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지붕을 제거한 컨버터블 자동차. 뭐, 지붕을 제거했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컨버터블 자동차가 지금 한 대도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겠냐? 무엇을 제거하면 더 좋아질까? 작게 만들거나 빠르게 하거나 가볍게 아니면 재밌게 하면 어떨까? 기능을 압축하거나 분할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연합창업대학원 수업을 하면은 이 수업이 연합창업대학원 수업도 제가 다음 학기에 개설할 텐데요. 다음 학기 우리가 9월 가을 학기입니다. 가을 학기에 개설될 과목인데 실제 두 개가 개설될 겁니다. 연합창업대학원 대상으로 과목을 개설할 거고 우리 일반 창업대학원 학생들을 위해서도 과목을 개설할 겁니다. 네, 똑같은 개설입니다만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다르니까 내용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해보고 팀을 짜서 만들어보고 사업계획서 써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 잘 짜여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외부로도 나가봐가지고 발표도 해보고 사업자금까지 따오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취지로 쭉 진행을 할 거니까 나중에 실제 수업 시간에서 많이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버스네요. 뒤집기, 재정리하기. 자, 순서를 재배치한다든지 바꾸는 거. 자, 맥도날드 지불 순서를 선납으로 바꿔서 테이블 회전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드김밥. 김이 안으로 빡 거꾸로 됐죠. 그래가지고 뭐 재미로 많이 먹었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누드김밥은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자, 질문이 뭡니까? 레이아웃이나 패턴을 180도 다르게 배치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순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역할의 위치를 다르게 바꿔보면 어떨까? 위아래를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통해가지고 리버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캠퍼 기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 여러분들 새로운 거 뭐 개발하려면 새로운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그 무라 합니다만은 무가 0%의 무가 아니죠. 보통 70%의 무입니다. 100%가 되면 우리가 완성이라 하기 때문에 70%의 미완성에서 100% 올리는 과정은 쉽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캠퍼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쭉 다시 한번 볼까요? 스캠퍼 보시다시피 대체하기, 결합하기, 적용하기, 변형하기, 다른 활용하기, 제거하기, 순서 바꾸기. 기존에 뭐가 70%짜리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조금 바꿔보고, 제거해보고, 뭐 빼보고, 다른 시장에 던져보고, 그리고 기존의 70%를 가지고 지금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방을 한다는 거죠. 모방을 해서 나만의 특별한 것을 거기다 30%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 30%만 고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쉽다는 거죠. 무가 70%에 시작하기 때문에 0%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스캠퍼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꽃 기법 나오네요. 로터스 블라썸. 자, 연꽃이 어떻게 핍니까?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쫙 퍼지면서 이렇게 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는 걸 못 봤는데 연꽃이 그렇게 핍니다. 연꽃의 꽃잎이 가운데 중심 밀집해 있다가 서서히 바깥으로 펼쳐지는 모습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연꽃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적용,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쭉 퍼져나가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연꽃 기법 적용 절차 보면은 핵심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우리가 뭐 아이템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A, B, C, D, E, F, G라고 8개 칸을 만들어 놓고요. 각각 핵심 주제에 대한 서브 주제, 부주제들을 적습니다. 적고 나서 이 부주제에 대해서 또 부주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서브죠. 부주제를 또 잡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당 8가지 나오고 또 8가지 나오니까 1, 2, 3, 4, 5, 6, 8가지, 88, 64입니까? 64개의 아이디어들이 쫙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선별해서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주제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세부화시켜가지고. 그 가지치기가 일반적인 가지치기가 아니고 각 부주제에 맞게끔 대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떤 주제에 맞게끔 세분화시키는 그런 기법이 로터스 블라썸입니다. 연꽃 기법이 될 것이고. 자, 이거는 뭐 다른 교재에 나오는 예인데요. 자, 내가 뭐 가해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건 단순한 주제죠. 가해를 개발해 보는데 서브 주제로 색상을 할 것이냐, 아니 모양에 관심 있다, 크기에 관심 있다, 대상을 누구로 할 거다, 아니면 이 가해 용도는 어디 있을 거다, 작동 방식, 가해는 어떤 소재로 만들 것이고 이게 가해에 어떤 액세서리를 붙이겠다. 그 주제에 따라서 가해 용도, 뭐 대상들이 쫙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대상을 봅시다. 대상이 어린이, 노인, 여성, 성인, 미용사, 학생, 가정주부, 청소년 다양하게 있죠. 다음에 작동 방식도 수동식이냐, 유압식이냐, 공기 도르래식이냐, 다양한 방식이 또 있을 것이고, 크기도 책만한 가해를 만들 것이냐, 동전만한 아주 소형 가해를 만들 것이냐. 뭐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결국 학교 앞에 문방구 가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애들 뭐 재미거리를 해가지고. 큰 돈 안 들이면서도 재미거리 해가지고 바로 뭐 조금씩 벌어가지고 기업 유지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주제가 가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다른 주제 던져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재밌는 주제들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얘인데요. 그래서 자, 선정된 아이디어가 야광색이고 버튼식이고 볼펜이 들어가 있고 조명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고 문구고 수동이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안들을 쭉 보면은 초등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볼펜처럼 만든 버튼 형태의 가해를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두 번째는 학생이 어둠 속에서도 자를 수 있도록 한 조명이 붙어 있는 가해를 만들어 보자. 세 번째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야광띠를 두른 가해를 만들면 어떠냐. 자, 세 번째 가해가 어떻습니까? 제일 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띠만 하나 붙이면 되니까요. 다른 것들은
여기는 조명 붙여야 되니까 조명 달려면은 배터리 들어가야 될 거죠. 간단한 회로가 들어가야 될 것이죠. 돈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음 여기도 볼펜도 추가로 돼야 되는 것이고, 버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위 형태에서 볼펜이 추가되니까 좀 더 재료비 더 들 것이고, 가장 재료비 적게 하려면 4만으로 해야 되겠죠. 야광띠만 딱 붙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볼 수 있겠다. 이것도 주제를 여러분들 4차 산업 관련된 주제를 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꽃 기법을 통해서 해보면 아주 재밌겠죠.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쫙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아이템을 줘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부주제를 잡죠. 나는 제품의 차별성 관련해가지고 아이템을 다시 피보팅을 해보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2차 아이템을 통해서 피보팅을 통해서 3차 아이템들을 쭉 만들어 보는 겁니다. 피보팅을 나는 제품 차별성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사용자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제품을 피보팅 해보겠다. 아니면 기대 효과를 통해서 나는 피보팅 해보겠다. 다양한 주제를 던져주고 한번 해보죠. 이러면 재미있는 주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많이 실습을 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쭉 나오고 수정해서 3차. 결국엔 피보팅 한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피보팅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이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많이 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피보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죠.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고. 자, 이렇습니다. 뒤에 많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들어온지 아시겠죠? 오늘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돌아왔습니다. 뒤에도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겁니다. 여러분들 예비 신입생분들 들어오시면은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창업정보기술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쭉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서 본인 아이템들을 검증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검증돼 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팀 내 그다음에 원후분들 선후배분들이 검증해줌으로 해가지고 사업가 성공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 창업대학원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죠. 이 네트워크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분도 많으시고 실제 창업 전문 기관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컨설턴트도 많으시고 실제 성공 창업가들도 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그런 노하우들을 아무한테 안 주죠. 실제 얼마나 값비싼 노하우입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 등록금만 내고도 이런 노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남들 밖에 가면 몇 억을 줘도 안 주는데 등록금 우리 한 학기에 260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 돈만 주고도 이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큰 혜택이라 보고요. 이런 연합창업대학원 학생은 우리 부산대 기술창업대학원을 넘어서 가지고 한밭대랑 성균관대랑 그 세 개 대학 연합에 또 같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연합 네트워크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미국 가고 이제 중국 간다고 했죠. 미국에서 미국 사회, 선진국의 또 창업 네트워크를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혜택이 아주 클 거라 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지원하신 5분들은 아주 좋은 혜택을 받으실 거고 그 받은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다른 우리 일반 창업대 학생들보다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끝내고요. 자, 오늘 채팅창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저 앞에 칠판에만 있다고 이걸 못 봤네요. 저 칠판에 있는다고 별 말씀 없으셨네, 보니까. 예. 자, 우리, 주광재생도 오셨네. 이름을 또 영문으로 바꾸셨네요, 주광재생님. 멋지십니다. 자, 홍지석 쌤이 또 13기 연합창업대학원 부럽다 하시네요. 그렇죠. 기수가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 신입생들한테 적용되는 트랙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고요. 열심히 이번에 13기 분들 연합창업대학원 잘 하면은 내년에 또 연속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범 사업은 단기 사업이긴 한데 성과 좋고 성공 창업자 좀 제출되고 하면은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들 가만 안 놔두죠. 잘 되니까 계속 키울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은 3개의 창업대학원만 들어왔는데 5개, 10개까지 쫙 늘어날 수가 있죠, 실제. 그래 되면 그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 김정호 선생 강의 끝나서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아쉽습니다. 아이고, 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 이제 매주 만나실 거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달 뒤죠. 3월부터는 계속 이제 수업을 하시니까, 일제 수업 때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자, 이문 선생님이 만약 제가 창업을 하면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창업가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이문 선생님, 제가 아까 남편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창업을 뭐 하시면 더 좋고요. 남편분 카센터 뭐 하신다고 이런 말, 좀 이런 정보를 노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남들의 의견을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좀 캐치를 말하십시오. 모든 창업에 있어서 고객들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고객들 상대로 제품 팔고 돈 벌어 먹는 건데 그 제품이 안 팔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내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될 것인지 그 고민을 계속 해라는 거죠. 그런 고민 없이 내 제품, 내 서비스, 너거는 일방적으로 받아라. 그런 개념이 되어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니까 내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 피드백을 계속 받아보고 그 피드백이 내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면 고쳐나가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새로운 걸 개발하셔가지고 제공하게 되면은, 그러면 새로운 시장에 본인이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다른 기업들 따라오려고 해도 자기는 일단 올라서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예, 황정희 쌤도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계약하면 뵙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우정 쌤도 고생하셨고, 박상현 쌤도 마지막 강의까지 수고 많으셨고, 자, 보다 많은 분들이 강의를 접하시고 좋은 창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 강의로 끝나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강의 목적이 좋은 성공 창업가, 그다음에 훌륭한 창업 컨설턴트 양성의 목표지 않습니까? 창업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창업가도 좋고요. 아니면 컨설팅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성의를 다해서 잘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십시오. 자, 우리 박기엽 쌤도 고생하셨고요. 권정관 쌤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현민 쌤도 고생하셨고, 김윤아 쌤은 좋은 장애 강의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신데 건강관리도 잘 하십시오. 예, 이제 건강은, 밤에 잠을 잘 자니까 건강은 다시 돌아오네요. 요즘 밤에 많이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숙면을 안 취하니까 머리도 계속 아픈, 어제 또 숙면을 취했더니 몸은 개운합니다. 잠이 보약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성훈 쌤도 고생 많으셨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시범 강의 끝났고요. 세 번의 행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끝나고 저희가 수료증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마무리하는 동시에 수료증 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원본은 이제 학과 사무실에 둘 테니까 원본 필요하신 분들 학교 가서 받아가시고, 나머지는 그 사본은 제가 스캔해가지고 뭐 카톡이든 메일이든 문자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보내드리고, 자, 2월달 이제 시작됩니다만 2월달엔 저희가 행사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방학을 보내시고, 저도 이제 방학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도 고생 좀 많이 했고, 예. 나머지 책 이제 마무리 짓고 책 다 개발을 하고 방학 좀 보내고 3월 1일 날 제 개강입니다. 개강하면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그때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할 테니까 한 1학기 정도는 더 이상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은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스태프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3월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품질의 화질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저희 부산대학교 플라토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기존처럼 그렇게 제공될 텐입니다만은, 저도 어떻게는 지금 소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제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플랫폼을 활용해 볼 거고, 대면 수업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좀 마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도환 쌤 처음에도 선물 주신다는 마지막에도 또 선물 주고 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처음과 끝을 장식해 주시네. 가운데 말씀 없이 쓴 거 보니까 딴짓 하시다 온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다들 3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시고 개강 날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